스튜디오 밖, 가을 비가 간헐적으로 유리 지붕을 두드리던 오후. 은색 리본을 칭칭 감은 검정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등장하는 순간. 환호와 엉성거림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헤드라이트가 번개처럼 번쩍이며 멈추어 서자. 러브빈이라 적힌 작은 깃발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고 대박을 속삭였다. 누군가는 격정적으로 박수를 쳤고, 또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찬성과 반대, 설렘과 불편함, 자부심과 경계심이 공기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한데 얽혔다. 트렁크가 툭 소리를 내며 열리고 커다란 화이트 박스가 조심스럽게 끌려 나왔다. 뚜껑이 젖혀진 순간 실내 조명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세단의 루프를 번쩍 비췄다. 김용빈님의 길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카드 문구. 누군가 울먹이며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닿았다 고 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연예 산업의 허영을 부추긴다 는 독한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화면 속 말풍선을 수군거리며 새로 고침을 반복했고, 그 사이 무대 쪽에서는 스태프들의 무전음이 짧고 날카롭게 오갔다. 진행 순서 변경합니다. 선물 전달 바로 갑니다. 그때였다. 무대 뒤 커튼이 스르르 열리고 정장을 단정히 여민 김용빈이 등장했다. 그는 세단을 잠시 바라보더니 허리를 깊게 숙였다. 객석은 숨을 죽였고 마이크 끝으로 그의 호흡이 아주 얇고 고르게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첫 마디는 낮고 따뜻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의외였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차를 제 소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객석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왜요? 진짜 이미 영수증 처리한 거 아니야? 촬영 스태프의 렌즈가 일제히 주민을 당기자 그의 눈동자에 무대 조명이 작게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에게 차를 주신 분이 누군지 대략 짐작합니다. 며칠 전 제게 도착한 익명의 편지. 가게를 접을 뻔했는데 당신 노래로 버텼다 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 앞에 선 이 세단. 저는 이 마음을 혼자 편해지는 방식으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카드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하트 모양의 찔레꽃 문양. 이 문양. 석의 앞줄에서 어느 중년 여성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우리 가게 마크예요. 저는. 대프가 즉석으로 마이크를 건넸다. 여성은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운영하던 분식집이 임대료 폭등으로 문 닫기 직전이었고,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러버를 따라 부르던 손님들이 줄을 일며 작은 기적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객석의 온도가 스르르 바뀌었다. 비판과 의심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고단한 삶의 가닥들이 한 줄로 꿰매지듯 마음을 조용히 묶었다. 하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복잡했다. 선물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가수의 진심을 믿자는 댓글이 맞불처럼 치솟았다. 그때 김용빈이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무대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제 편의를 위해 흐를 때 언젠가 길을 잃게 되더군요.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오늘 이 차. 여기서 바로 공유이동 돌봄 프로젝트 앱 첫 자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타는 대신 지방의 산골 병원과 도서벽지 학교 현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기사님들과 함께 -1년간 무료 셔틀로 운영하겠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와, 그게 가능해. 미쳤다. 멋있다. 스태프들의 무전이 다시 바쁘게 튀었다. 보험, 등록, 법률 검토 필요. 후원 파트너 연결 가능. 그때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무대 양옆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영상통화. 화면 속에는 노란 택시 모자를 쓴 노인이 서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내가 기사 할게요. 객석이 웅성거렸다. 노인은 자기소개를 했다.
30년 택시 몰다 은퇴했는데 요즘 심심했거든. 내 노래 듣고 살만났어. 이 차 내가 깨끗하게 몰아줄게. 모두가 웃었다. 눈밑이 촉촉해진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왔다. 저 차 유지비는 누가 기부해? 투명성은 김용빈은 즉각 답했다.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시투에 없던 작은 경매를 제안했다. 이 열쇠에 담긴 사연을 1년간의 돌봄 셔틀 운영 비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은 차량 내부 플래그에 새겨 늘 함께 달리겠습니다. 긴장감이 장막처럼 내려앉았다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작아서 미안하지만 첫 번째로 참여할게요. 앞줄의 여성. 그 분식집 사장님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스튜디오는 뜨겁게 끓기 시작했다. 화면 구석에 실시간 모금 현황 바가 주사위처럼 뛰었다. 목표 30% 달성, 마이너스 75% 돌파, 마이너스 100% 초과 달성. 환호가 전장을 찢을 듯 솟구쳤다. 찰나 같은 소란이 지나가고 무대는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김용빈은 마이크를 가슴께로 내리고 한 번 길게 감았다가 떴다. 저는 오늘 배웁니다. 선물은 마음의 방향으로 완성된다는 것. 제가 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나누며 더 큰 무언가가 된다는 것. 그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아직도 뒷골목에서 오래된 밴을 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저보다 더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기립했다. 누군가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차보다 귀한 건 당신의 길.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 눌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박수를 쳤다. 카메라는 객석 사이로 천천히 길을 내며 서로 모르는 이들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장면을 담았다. 이 이상한 동일감. 선물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순간의 전율. 화면 하단에 자막이 느리게 흘렀다. 공유이동 돌봄 프로젝트, 첫째 주, 산골 분교 3곳 운행 확정. 그러자 새로운 의문이 날아왔다. 만약 오늘의 선물이 스폰서의 마케팅이었다면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소셜은 결코 쉬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 밤 공개된 간단한 공시에는 상업협찬 표기가 없었다는 짤막한 문장이 덧붙었다. 대신 익명 기부자 1명과 소액 참여자 수백 명. 스튜디오 바깥 비는 곧 그쳤고 젖었던 바닥이 서서히 반짝임을 되찾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생긴 변화가 있잖아. 차 한 대가 사람들을 이어주었어. 엔딩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그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다시 한 걸음 나섰다. 조명이 낮아지고 그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선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묻고 함께 들면 덜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차는 저 한 사람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할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길 위에서 만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어디에서든 막막할 때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고 객석의 박수는 폭포처럼 길게 쏟아졌다. 밤 플랫폼의 트렌드 상단에는 이상한 조합의 키워드가 올라섰다. 고급 세단, 옆에 돌봄 셔틀, 러버, 옆에 분식집 사장님. 가수의 길, 옆에 우리의 길. 감정은 여전히 엇갈렸지만 엇갈림조차 하나의 호흡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과하다, 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아름답다, 고 적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건넨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다음 주 월요일. 저운행을 알리는 작은 버스표 모양의 스티커가 한 아이의 손에 꼭 쥐어졌다는 소식이 새벽 5시에 타임라인을 조용히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무대 뒤에서 스태프에게 미소 지으며 남긴 한마디. 오늘의 운전석은 제 자리가 아니네요. 괜찮아요. 관객석에서 같이 창밖을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말은 곧장 밈처럼 퍼져나가 피곤한 밤을 견디는 이들의 휴대폰 배경이 되었다. 선물은 한 대의 차였지만
사람들이 받은 건 방향에 대한 힌트였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손끝에는 그의 목소리가 잔향처럼 남아있었다.